1번입니다.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3-2 그래서 1,3 정답은 1번. 2번 직선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면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부호 바꿔주시고 3만큼 자, 정리하면요. 자, 이거랑 이 직선이랑 x축 위에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면 일단 x절편이 같다는 거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해주시면은 3,0이 되겠어요. 3,0을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는 게 되겠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는 1이구나. 자, 대입하면요. y는 x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이거 부로 반대로 전됐군요. 1 대입하시면 b 마이너스 5 자, 0,3 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b가 2구나.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3. 자, 우리 이 3번 문제는 교과서에 있던 문제 그대로네요. 자, 기울기가 m인 m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하나는 마이너스고 얘를 평행 이동했더니 또 다른 접선 플러스가 됐다는 말이 되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에 더한 게 이거구나. 자, 저변으로 이항하시면은요. 얘를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루트 5는 또 m제곱 더하기 1. 그래서 m제곱 더하기 1이 5네요. m제곱은 4. m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정답 이렇게. 자, 이것도 교과서에 있던 문제입니다. 4번. 지금 입구가 6,1이고 x축 위에 있는 작품 보고 y축 위에 있는 작품 보고 출구로 나갈 거래요. 입구하고 출구는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x축 위에 있는 점 A를 지나서 갈 거니까 요 6,1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죠. 그래야 이렇게 연결했을 때 x축과 교점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을 거쳐서 4,4로 갈 거예요. 그럼 역시 4,4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왜? 그래야 이렇게 연결했을 때 y축과 교점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4,4랑 6, 마이너스 1이랑 곱게 연결한 선이 가장 최소 길이가 되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6 마이너스 4 그러면 10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제곱 루트 100 더하기 25 루트 125니까 루트 5 자, 5번은 딱 봐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나는 좀 마음이 급한 성격이다. 좀 실수가 많다. 그렇다면은 별표 치고 넘어갔다가
끝에 있는 문제까지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차분하게 푸시는 게 좋고요. 나는 실수는 없는데 좀 문제를 푸는데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아예 지금 풀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규칙을 파악하셔야겠죠.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규칙이 있다. 네, 전 pn이 x좌표, y좌표의 곱이 양수. 부호 같고요. x좌표가 y좌표보다 더 크면 직선에 대한 yx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다. 두 x좌표, y좌표의 곱이 양수고 y가 더 크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대요. 이번에는 둘의 부호가 달라요. 곱한 게 음수고요. 절대값이 x좌표가 더 크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두 x좌표, y좌표의 곱이 음수고 y좌표의 절대값이 더 크면 원점 대칭 이동하래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규칙을 따라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네. P1이 익조였고 P4고라고 쓰니까 수로만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5,4니까요. 둘이 곱한 게 양수예요. 그리고 x좌표가 더 크네요. 그래서 가족권에 의해서 y는 x 대칭 이동 한 게 P2가 되겠다. 자, 그럼 P2는 둘이 곱한 게 양수고 y좌표가 더 크네요. 그러면 나조건에 의해서 x축 대칭 이동 합시다. 그러면은 y좌표의 부호가 반대. 자, 이번에는 x좌표, y좌표의 곱이 음수. 그러면 절대값이 y좌표가 더 크네요. 그러면 라조건에 의해서 원점 대칭 이동. 4,5. 그래서 P4는 2번.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없네요. 규칙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6번. 집합 문제네요. 얘는 n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A3은 3의 양의 약수. A6은 6의 양의 약수. 네, 그러면은 맞죠? 3번, 니은 A3은 3의 양의 약수. A4는 4의 양의 약수. 그럼 이 둘 공약수 1 있습니다. 공집합 아니고요. 디귿. 자, 그럼 이건 뭐야? 12의 약수와 9의 약수의 공약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3의 약수가 되겠고요. 6의 약수. 그러면은 우리가 더 부분 집합이죠? 그러면 합집합했을 때 더 큰 집합이 나오겠다. 맞습니다. 3번. 자, 7번입니다. 단순하게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와 B집합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 빼기 15니까 2. 쉽네요. 8번.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오는 거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기억. 각각 여집합 됐어요. 우리 부분 집합 관계가 있을 때 각각 여집합을 취하면은 요 같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부분 집합 포함 관계도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자, 둘이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집합이
결과가 된다. 맞습니다. 자,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소이다. 그쵸? 지금 A가 B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B의 여집합과 A는 속하는 게, 공통인 게 없겠습니다. 서로 소 맞아요. 그래서 5번. 왠지 이런 고르는 문제에서 전부 다가 나오면 왠지 아닌 것 같은 그런 심리를 좀 이용했겠어요. 자, 9번입니다.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2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 기본 문제네요. 그럼 2하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2의 거듭제곱 해주시면 되죠. 이런 것도 3초 컷으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10번.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도 아니고 14의 배수도 아닌 자연수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A 집합을 4의 배수 집합이라고 하고 B 집합을 14배수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호 나타내면 A 4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14의 배수도 아닌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이 상태로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을 해서 구해주시면은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B 되겠고요. 자, 그럼 4의 배수 원소의 개수는 200 나누기 4 해주시면은 50개. 자, 14의 배수 원소의 개수는 3가요? 46. 14개. 그럼 교집합은 4와 14의 그 공배수 집합이니까 28. 28. 18, 56, 74. 교집합 B가 7개. 그러면은 50 더하기 14 빼기 7. 한 개 합집합이고요. 그거를 전체 집합 200에서 빼면 되겠구나. 그럼 60, 44, 아니다. 43, 17, 17을 빼면은 143. 이렇게. 자, 12번. 자, 이 부분집합 중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1, 2, 3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는 적어도 한 개 갖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쉽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1, 2, 3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 아이고, 이거 없구나. 그러면은 1, 3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면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고 있겠다. 그래서 32에서 8에서 24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12번. 세 부분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세요.
자, 집합 B와 C는 서로소다. 저는 이런 문제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풉니다. 그게 눈으로 보면서 풀기에 좋거든. 직관적이라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B와 C는 서로소. 그러면은 가운데 A가 있고 B, C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집합식은 얘는 C차 집합 B가 10이라는 건데 아까 서로서라고 했기 때문에 C차 집합 B는 결국 C가 되겠거든. 그래서 나머지 여기가 5가 되겠구나. 얘도 이용을 해보자면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이 46이라는 거니까 결국 A 교집합 B는 4개구나. 여기 4개. 그러면은 A가 20이라고 했으니까 9 빼면 11. B가 15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1. 그럼 합집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2에다가 10 더하면 32, 4 더하면 36.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주시면 쉬워요. 자, 13번 명제와 진리집합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이 부등식이 명제이다. 지금 거짓이네요.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명제 맞아요. 딜은 x는 6과 8의 최대 공약수이다는 명제이다.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조건이죠. 틀렸고 디귿 조건의 진리집합은 2하고 3이다. 자, 2차 부등식이니까 우선 2차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그럼 4, 1,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x축과 1과 4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작은 쪽이니까 x축보다 아래. 결과적으로 1과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게 2하고 3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리집합 자체가 이건 거야. 응? 이 부등식 자체가 진리집합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정수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이거 참 많이들 빠뜨리시죠? 정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2하고 3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 답은 1번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14번 부정의 참인 명제를 골라라. 그럼 일단 부정을 구하시고 참거짓을 판단하셔도 되는데 부정은 항상 명제랑 참거짓이 반대죠. 그럼 부정이 참이라는 거는 명제는 거짓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짓인 명제를 골라주시면 조금 더 시간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참이네요. 됐어. 4는 12의 약수가 아니다. 4는 12의 약수 맞죠? 거짓이네요. 동그라미.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요거는 2차 부등식 풀 거니까 이항해가지고 판단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게 없다는 뜻이니까 전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실수 x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거짓이 명제니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리시면은 각각 부정을 구해서
3인 것을 고르셔도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내가 구해야 되는 거를 명확하게 적어 놓고 이걸 보면서 풀면은 안 헷갈리겠죠? 15번. 영재가 참이래. 근데 딱 구조를 보니까 아니다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판단하기가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대우를 구해서 마이너스 1이 0이면 0이다. 이렇게 대우를 구해가지고 푸는 게 쉽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참이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요 3차 부등식의 해가 1이라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그럼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16번 x, y가 실수고요. 조건 P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자,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골라라. 그럼 진리 집합의 관계가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자, 진리 집합을 가지고 풀어서 하면 된다고 했죠. 먼저 기억. 기억은 절대값의 합이 0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선 결국 둘 다 0인 것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x는 0, 그리고 y는 0.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역시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x도 0이고 y도 0인 경우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기억은 P하고 Q의 진리집합이 모두 같으니까 필요충분 조건 맞아요. 자, 니은 x랑 y가 유리수 그리고 q, x 더하기 y는 유리수. 그러면은 물론 유리수끼리 더했을 때도 유리수가 되겠지만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중에서 더해도 유리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재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면은 Q의 진리집합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은 안 되겠어요. P면 Q이다는 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X랑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복소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도 0, 그리고 Y도 0인 경우만 되겠습니다. Q도 X는 0, Y는 0인 거니까 서로 똑같네요. 필요충분 조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요것도 잘 나오는 이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x는 0, y는 0, 둘 다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17번 a가 정수일 때 두 조건 PQ가 주었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되겠다. 자, 그럼 P를 보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인수분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P를 인수분해 할게요. 자, 얘를 2하고 a제곱으로 나눠주시고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x의 값이 2 또는 a제곱이라는 게 이제 P집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겠고요. 여기서 정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a도 정수.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
집합은 각각의 변에다가 a 더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하면 Q의 진리집합을 부등식이니까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해봅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P가 이 Q 안에 쏙 들어와야 한다는 거니까 이 안에 2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a제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 이거 연립부등식이니까 예, 그리고 이겁니다. 얘 푸시면은 이거, 그리고 얘 푸시면 이렇게. 0하고 4 사이고요. 두 번째, a제곱도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포함돼야 돼요. 혹시 여기 연립부등식 풀어주시면, 자, 그리고 펌을 쓰면 허근이니까 모든 이차함수 그래프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실수. 두 번째,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도 요 안에 들어가야 되고 a제곱도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쓰자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면서 동시에 0과 4 사이. 따라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0, 1, 2, 3개. 자, 여기에서의 개념은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이 Q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만 이용한 거고요.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미지수가 있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으셔야겠다. 자, 18번입니다. xy가 양수고 합이 주어졌고 곱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xy값 딱 봐도 산술기하 평균에다가 적용하시라는 거네요. 왜? 합을 어떤 다섯개 합의 꼴 알려주고 곱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산술기하구나. 그리고 또 양수인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자, 그럼 산술기하 식에다가 대입 6xy. 자, 이게 10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제곱해 주시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나눠주시고, 따라서 최대값은 6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 x과 y 값을 구할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2x랑 3y랑 같을 때라는 거고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식과 문제에서 알려준 이 두 식을 연립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x 자리에다가 3y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3y 더하기 3y는 12
y는 12, y는 2. 자, 그럼 y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x는 6, x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b, x가 b, y가 c, a가 6. 다 더해주시면은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1번 대칭 이동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을 2등분 했다라는 거는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줄 거고요.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21 넘어가고 a제곱 9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반지름은 찾아볼 필요 없고요. 중심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합시다. 따라서 a는 6이 되겠구나. 서술형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서술형스럽게 한번 적어볼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한 직선.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점점점 기억. 그 다음에 원의 둘레의 길이를 x으로 중심을 지납니다. 논술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라면 굳이 이런 걸 안 적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중심의 좌표 2,3를 기억에 대입. 됐습니다. 3, 0. 따라서 A는 6. 뭐 아까랑 별반 다를 바 없긴 하지만 뭐 이런 추가 설명들을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번. 자, 집합 A랑 B가 있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되고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집합 A의 원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할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더하기 1, 9 x 더하기 2는 0 인수분해가 되니까 집합 A의 원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도 1로 결집합하면
자, 모든 개수의 합이 0이기 때문에 1로 조율제법을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고, 여기 한 번 더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비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하고, 이거 비집합의 원소는 1이랑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은 네, 마이너스 a가 결국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를 원소나열법으로 적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그동안 이렇게 논술형으로 증명하는 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 등장을 해서 이제는 그 증명하는 것까지도 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거니까 일단은 결론을 부정하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 3은 유리수 2다 라고 하면 가정하면 우리가 루트 3을 n분의 n 이때 m과 n은 서로서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고, 이런 거는 뭐 이제 식을 전개하면서 적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서술까지 안 하셔도 돼요. m제곱이 저기 3을 곱했기 때문에 3의 배수 이므로 n도 3의 배수. 그래서 n을 3K라고 넣으실 수가 있고, K는 자연수. 그러면은 3m 제곱은 3K 제곱 되죠?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3m 제곱은 9K 제곱, m 제곱은 3K 제곱. 그럼 m제곱도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의 배수 있어요. m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m도 3의 배수.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m과 n이 서로소라고 가정했던 건데 지금 서로소라는 그 가정에 무엇이 생긴 거죠? 둘 다 3의 배수면은 3이라는 공약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m과 n이 서로소 근데 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또한 논리로 설명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을 부정한 내용이 들어가야겠고요. 루트 3을 이렇게 유리수의 형태로 적으신 게 들어가야겠고, m과 n이 서로 사는 가정에 무엇이 생긴다. 각각 3의 배수라는 거를 적어서 가정의 모순이다 라는 거를 밝히면은 감점 없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K가 자연수다, 서로수다 이런 내용들 안 적으시면 틀리고요. 자, 마지막 논술형 4번. 자, A가 양수, B가 양수. 인투 실수 A, B에 대하여 자, 합 알려주고 이거에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분수식의 형태예요. 이건 분수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분수가 아닌 식과 분수식 합의 두 개를 알려줄 때에는 좀 풀이법이 있습니다. 여기 좀 풀이법이 있어요. 그 풀이법은 이제 외워주셔야 합니다. 수학이 암기 과목이 되는 순간이 바로 요 내신 공부할 때입니다. 내신 공부할 때는 각각의 유형에 맞는 풀이법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느냐? 이 분수가 아닌 다항식과 분수식에 곱을 해고 산술기하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자, 전개하시면은 1, 1, b분의 2, a분의 b,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b분의 a와 a분의 b를 산술기하식에다가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요 플러스 1과 플러스 1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산술기하식에다가 적용을 하시고 여기에다가도 2를 더해주면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1이니까 2 더하기 2 따라서 4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1분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곱한 식의 최소값이 4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6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4에 6을 나눈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때는 논술형이 전반적으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솔터고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확 좀 어려워진 케이스죠.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봐가지고 아시겠지만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분명 난이도를 가르는 고난도 문제들이 몇 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더 어려울 것이라 예상이 되니까 공부 많이 해봅시다. 고생하셨어요.